너 혹시 이런 적 없어? 금요일 밤 일주일간의 지옥 같은 업무를 겨우 마치고 집에서 시원한 맥주 한 캔 따려는 순간, 혹은 일요일 오후에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일 출근을 준비하며 쉬고 있는데 갑자기 책상 위에 둔 스마트폰이 진동하는 거야. 그냥 평범한 친구의 연락이길 바라며 화면을 봤는데 거기 찍힌 이름이 하필이면 팀장님이나 부장님이야.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입안이 바짝 마르는 기분 느껴본 적 있지? 사실 그 메시지 내용이 대단한 것도 아니야. 내일 회의 때 이것 좀 확인해봐. 아까 말한 자료 어디 있지? 같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내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지고 내 개인적인 공간이 순식간에 회사 사무실 연장선으로 변해버리는 그 소름 끼치는 경험 말이야. 넌 분명 퇴근을 했는데 네 정신은 다시 그 삭막한 사무실 책상 앞으로 강제 소환당하는 거지. 그때부터는 뭘 해도 즐겁지가 않아. 넷플릭스를 틀어놔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맛있는 걸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 같지.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걸 지금 답장해야 하나? 안 하면 내일 찍히는 거 아냐?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너를 괴롭히기 시작해. 이게 단순히 업무 연락이라고 생각하니? 아니, 이건 명백한 심리적 테러야. 네가 가장 편안해야 할 시간과 공간을 상대방이 발로 짓밟고 들어온 거라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오는 그 감각. 그건 내 뇌가 너에게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야. 지금 내 영역이 침범당하고 있어. 도망쳐 라고 외치는 거지. 그런데 넌 도망칠 수가 없어. 그 연락을 무시하면은 월요일 아침에 그 서늘한 눈총이 두렵고, 그렇다고 답장을 하자니 내 소중한 주말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 같아서 미칠 것 같지. 자,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그 상사는 왜 굳이 이 시간에 너한테 연락을 했을까? 정말 그 일이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박한 거였을까? 아니, 단언컨대 아냐. 거기엔 네가 상상도 못할 아주 어둡고 비참한 심리가 깔려 있어. 난 퇴근 후에도 카톡으로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그 인간들의 심리에 대해서 진짜 미친 듯이 고민하거든. 대체 왜 저러는 걸까? 무엇이 저 사람들을 저토록 무례하게 만드는 걸까? 하고 말이야. 만약 네가 지금 그 상사의 카톡 하나 때문에 심장이 조여오고 내일이 오는 게 지옥처럼 느껴진다면, 그리고 왜 나만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하지? 라며 자책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내 말에 집중해. 구독 버튼 누르고 이 영상이 내 마음의 방패가 되어준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줘. 내가 오늘 그 인간들의 가면을 완전히 벗겨줄 테니까. 자, 이제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여기 30 초반의 대리, 지훈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쳐보자. 지훈이는 오늘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어. 상사에게 깨지고 거래처에 시달리다 밤 9시가 되어서야 겨우 집에 도착했지. 대충 씻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데 갑자기 상담배 김 부장의 카톡이 떠. 지훈 대리, 아까 보고한 파일 3페이지 수치 말이야. 그거 혹시 작년 기준이야?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지훈이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버려. 김 부장의 프로필 사진은 등산 가서 찍은 인자한 웃음인데 그 문구는 마치 지훈이의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느껴지지. 지훈이는 고민에 빠져. 지금 확인해보고 답장을 해야 하나? 노트북을 다시 켜야 하나? 아니면 못 본 척할까? 하지만 읽음 표시가 뜨는 순간 게임은 끝이라는 걸 알기에 손가락만 허공에서 방황해. 이때 지훈이가 느끼는 건 단순한 짜증이 아니야. 일종의 거세 공포와 비슷한 무력감이지. 내 집, 내 침대, 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김 부장이라는 권력이 내 방 안까지 침투해 있다라는 사실에 소름이 돋는 거야. 또 다른 사례를 볼까? 이번엔 30 중반의 팀장인 미란 씨야. 그녀는 토요일 오후 오랜만에 친구들과 예쁜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박 본부장에게서 링크가 하나 날아와. 이 기사 읽어봤어? 우리 신규 프로젝트랑 관련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고 생각 좀 정리해둬. 미란 씨는 순간 웃음이 멈춰. 친구들은 무슨 일 있어? 라고 묻지만 미란 씨는 아니, 별일 아냐 라고 말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하지만 이미 그녀의 머릿속은 박 본부장의 목소리로 가득 차버려. 박 본부장은 평소에 젠틀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야. 말투도 늘 부드럽지. 하지만 그 부드러움 뒤에 숨겨진 통제 욕구는 칼날보다 날카로워. 미란 씨는 그 링크를 누르는 순간 자신의 주말이 박살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 하지만 누르지 않으면 박 본부장은 월요일에 아주 우아하게 물어보겠지. 미란 팀장, 어제 보낸 기사 봤어? 바빴나 보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압박이 되는지 넌 알 거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그 상사들의 공간이야. 김 부장이나 박 본부장의 집을 상상해봐.
그들은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누군지 잊어버린 사람들이야. 회사 밖에서의 김 부장은 그저 은퇴를 앞둔 쓸쓸한 중년 남성일 뿐이고, 박 본부장은 가족들과 대화가 단절된 외로운 가장일 뿐이지. 그들은 회사 밖에서 자기 존재를 증명할 방법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들은 권력의 관성을 이용해 내가 카톡을 보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부하 직원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여전히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위하는 거야. 그들에게 네 휴식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 아니, 오히려 네가 쉬고 있는 그 평화로운 시간을 방해함으로써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받고 싶어도 하는 아주 고약하고도 비결핍된 신보지. 이런 상황에서 네가 느끼는 위화감, 그건 절대 착각이 아니야. 상사가 보낸 미안한데 라는 말 속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어. 오히려 내가 너보다 위니까 넌 언제든 나에게 응답해야 해 라는 오만한 전제가 깔려 있지. 지훈이가 느꼈던 그 심장의 조여움, 미란 씨가 느꼈던 그 차가운 정적. 이건 단순히 일이 많아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내 인격이 타인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다는 공포야. 그들은 내 사생활이라는 마지막 보루까지 점령해서 너를 완전히 회사 인간으로 개조하려고 들거든. 자, 이제 더 소름 돋는 진실을 알려줄까? 그들이 밤늦게 연락하는 진짜 이유는 그 일이 급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공허하기 때문이야. 자기 삶에 집중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림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비겁한 발악인 셈이지. 너는 지금 그 비겁한 발악의 제물이 되고 있는 거야. 자, 이제 뇌과학과 다크 심리학의 렌즈로 그 인간들의 머릿속을 아주 잔인하게 해부해 볼게.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나 업무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야. 그들의 뇌는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거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어. 바로 권력 파라독스라는 거야. 사람이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고 권력을 손에 쥐게 되면 뇌의 특정 부위가 변하기 시작해. 타인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거울 뉴런 시스템이 서서히 마비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상사는 네가 주말에 가족과 밥을 먹든 연인과 데이트를 하든 아니면 지쳐서 잠들어 있든 그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는 지능 자체가 퇴화해 버린 거야. 그들에게 너는 감정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라 언제든 누르면 반응해야 하는 하나의 업무용 도구 혹은 단축키에 불과해. 이게 바로 그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밤 11시에 카톡을 보낼 수 있는 과학적인 이유야. 여기서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들의 행동 뒤엔 어둠의 심리라고 불리는 다크 트라이어드의 기질이 숨어 있어.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그리고 약간의 사이코패스적 성향이지. 특히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상사들은 자기 자신을 회사의 운명을 짊어진 비운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해. 나는 이렇게 밤늦게까지 회사를 위해 고민하는데 부하 직원인 너는 편하게 쉬고 있어? 이건 용납할 수 없지라는 보상 심리가 무의식 중에 발동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은 업무 공유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본질은 너의 평온한 시간을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는 가학적인 쾌락을 즐기는 거지. 네가 답장을 하는 순간 그들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솟구쳐. 역시 내가 한마디 하면 다들 움직이는군 하면서 말이야. 반대로 네가 답장을 안 하면 그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 자신의 통제권이 사라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지. 그리고 내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알아야 해. 상사의 카톡 알림음이 울리는 순간 내 뇌의 편도체는 비상벨을 울려. 이건 원시 시대에 덤불 속에서 굶주린 호랑이를 마주쳤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야.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관을 타고 순식간에 퍼지면서 심박수가 올라가고 근육이 경직되지. 문제는 호랑이는 도망가거나 싸우면 상황이 끝나지만 상사의 카톡은 내 주머니 속 휴대폰에 박혀서 24시간 내내 너를 감시한다는 거야. 뇌과학적으로 보면 넌 퇴근 후에도 계속해서 만성적인 투쟁 도피 반응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지. 이 상태가 지속되면은 뇌의 전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번아웃이라는 낭떠러지로 밀려나게 되는 거야. 저 상사는 지금 내 뇌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명심해. 지금부터는 네가 입고 있는 손해를 아주 냉정하게 수치로 계산해 줄게. 경제적 가치보다 무서운 게 바로 심리적 기회비용이야. 자, 내 자존감 점수가 100점 만점이라고 가정해보자. 퇴근 후 상사의 카톡 하나를 확인하는 순간 내 자존감 점수는 그 즉시 15점이 깎여. 왜냐고? 네 삶의 주도권을 타인에게 빼앗겼다는 무력감을 뇌가 즉각 인지하기 때문이지. 만약 네가 거기서 굽신거리며 답장까지 보낸다? 그럼 추가로 10점이 더 날라가.
그렇게 주말 내내 카톡에 시달리고 나면은 월요일 아침 내 자존감 장호는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거야. 이걸 감정 에너지로 환산해 볼까? 우리가 하루에 쓸 수 있는 의지력과 감정의 양은 한정되어 있어.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아고갈 이론이라고 불러. 그래서 네가 그 카톡을 보고 뭐라고 답장하지? 고민하는 그 10분 동안 소모되는 에너지는 집중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2시간의 에너지와 맞먹어. 왜냐하면 극도의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며 텍스트를 짜내야 하니까.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넌 매주 수십만 원어치의 정신적 에너지를 그 상사에게 무료로 상납하고 있는 셈이야. 그 상사가 네 주머니에서 매주 현금을 꺼내 가고 있다면 넌 가만히 있을 거야. 절대 아니겠지. 그런데 왜 네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과 정신 에너지가 털리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 상사는 지금 내 인생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최악의 불량 자산이야. 네가 이 손실을 끊어내지 못하면 넌 평생 그 인간의 감정 쓰레기통이자 에너지 공급원으로 살게 될 거야. 이제 그 인간의 머리 위로 올라가는 실전 방어 매뉴얼을 알려줄게. 잘 들어. 이건 전쟁이야. 첫 번째 단계는 알림의 비대칭성을 만드는 거야. 당장 그 상사와의 채팅방 알림을 꺼. 그리고 가능하다면 미리 보기 설정도 해제해. 내 눈에 그 이름이 보이는 순간 스트레스 반응이 시작되니까 네가 선택해서 확인하는 구조로 바꿔야 돼. 두 번째는 반응 지연 전략이야. 그 인간들은 네가 즉각 답장하는 것에 중독되어 있어. 그 중독의 고리를 끊으려면 답장 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춰야 해. 처음엔 30분, 그 다음엔 2시간, 그 다음엔 다음날 아침. 이렇게 서서히 이 친구는 퇴근 후엔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그 인간의 무의식에 박아버려야 해. 세 번째 단계는 전문적인 경계 설정이야. 만약 월요일에 왜 답장이 늦었냐고 따진다면 절대 죄송하다고 하지 마. 대신 이렇게 말해. 아, 제가 퇴근 후에는 가족 행사나 자기 개발 활동 때문에 휴대폰을 아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급한 거는 업무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가장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네가 노느라 못 본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하느라 못 봤다는 걸 당당하게 밝히는 거야. 네가 당당하게 나오면 그들은 오히려 당황해. 왜냐하면 그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만 골라 괴롭히는 비겁한 포식자들이거든. 네 번째는 기록의 역습이야. 상사가 퇴근 후에 보낸 모든 카톡을 캡처해서 따로 모아둬. 이건 나중에 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때 쓰는 용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그 인간의 무례함을 객관화해서 바라보게 해줘. 아, 이 인간은 오늘도 내 경계를 침범했구나 라고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면 감정적인 동요가 훨씬 줄어들지.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야. 이건 실력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야. 업무 시간에는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 하지만 퇴근 종이 울리는 순간 넌 그 세계에서 증발해 버리는 거야. 일은 잘하는데 퇴근하면 연락 두절인 사람, 이 캐릭터가 네가 가져야 할 가장 강력한 방패야.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 사실 말이야, 그 상사가 너한테 카톡을 보내는 진짜 이유는 네가 필요해서가 아니야. 그 인간의 삶이 너무나도 빈곤하고 초라하기 때문이야. 퇴근하고 돌아간 그 사람의 집에는 따뜻하게 반겨주는 가족도, 몰입할 수 있는 취미도, 진심을 나눌 친구도 없어. 그 고독과 허물을 견딜 힘이 없어서 만만한 너를 괴롭히며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려는 아주 가련한 중독자일 뿐이라고. 반면 너는 어때? 넌 그 사람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 네가 쉬는 시간,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네가 꿈꾸는 미래, 그 모든 것들이 그 무례한 카톡 하나에 휘둘리기엔 너무나도 아까워. 이제는 네가 주도권을 잡아야 할 때야. 그 인간이 보낸 메시지 숫자에 내 감정이 요동치게 두지 마. 그건 그냥 화면 위의 점들에 불과해. 내 인생의 리모컨은 네 손에 쥐어져 있어야지. 왜 그걸 그 공허한 상사에게 넘겨주고 있어? 기억해. 네가 허락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너를 비참하게 만들 수 없어. 이제 너는 그 인간의 얕은 심리적 술책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 넌 이제 그 인간의 머리 위에 서 있는 거야. 내일부터는 진동 소리에 가슴 졸이지 마. 대신 속으로 비웃어줘. 아, 이 인간 또 시작이네. 얼마나 삶이 비참하면 이 시간에 나한테 이럴까 하고 말이야. 넌 훨씬 더 당당해질 자격이 있고 그럴 능력이 있어. 내 소중한 밤을, 내 소중한 주말을 그 인간에게 단 1초도 더 내어주지 마. 넌 너 자신의 주인이고 네 시간의 통치자니까. 오늘 내 이야기가 내 마음의 단단한 벽이 되었길 바라. 자,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당장 그 상사의 카톡 알림부터 꺼버려. 그리고 네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러 가. 그게 네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니까 오늘 밤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말고 푹 자라고. 넌 그럴 권리가 있어.